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정봉주 의원이 네, 정봉주 기존에 의원. 네. 민주당의 네. 서울 강북을에서 공천됐었어요. 공천이 취소됐어. 네. 이 자리에 네. 조수진 변호사라는 분이 공천이 됐답니다. 민주당 이제 의원 후보네.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과거에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드러나서 여성단체에서 항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조수진 변호사님이 법보다는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마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것을 굉장히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고 사과하는 듯한 내용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인터뷰 내용은 뭐야?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에 홍보한 것은 변호사 윤리 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지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의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채워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수진 변호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 뭔가 정의롭지 않은 법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사실 들리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언제나 이제 뜨거운 감정인 것 같은데 네. 흉악범죄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게 분명하거나 분명하지 않더라도 뭔가 정황상 그렇죠. 확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호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일반인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렇지. 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변호사 하지 말아야죠. 그럼 변호사 자격이 없다. 적어도 형사사건을 맡을 자격이 없는 자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변호사가 약간 봉익적인 지위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따라 정도가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변호사법이라는 걸 만들고 변호사를 관리하고 제재하고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재할 필요는 없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인 뭐 경험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변호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해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 공황장애가 온다거나 뭐 이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어떤 특정 사건이나 특정 영역에 있는 사건들을 변호나 뭐 대리를 안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사실 변호사의 업무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이라는 건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정의롭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면 그런 사건에서는 변호사 없이 하는 걸로 법을 만들던가. 그렇지. 그렇게 법을 안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거는 최소한의 윤리이자 최소한의 정의는 아무리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 사람 그렇죠. 같이 보이더라도 네. 일단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라고 추정을 하고 나쁜 놈으로 보이든 좋은 놈으로 보이든 그거는 보이는 것 뿐이니까 일단은 평범한 놈이다 라고 놓고 변호인의 변호권을 보장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있어요. 너는 원래부터 명백해. 다 변호인 없이 하자. 왜냐면 너는 할 말이 없는 놈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쳐. 그런 피고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법률적으로 한마디도 못하고 선고를 받잖아요. 그렇지. 근데 똑같이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변호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변호인은 일단 얘가 정말 죽을 죄를 졌지만 이러한 부분은 피고인도 좀 참작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선고가 됐어요. 보장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있어서 보장이 됐는데도 그래도 너는 사형이다. 실례로 보면 옛날에 뭐 화성살인 사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판결 선고 다 받고 뭐 형까지 살았었나?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재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를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변호권이 보장이 됐다면 형식적인 변호권 보장 아니고 변호사가 진짜 열렬하게 변호를 했다면 그런 사람이 생겼을까요? 생길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은 낮출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사건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건에서만 드러내가지고 변호권을 보장하면 되지 않냐? 그럼 그런 사건인지 아닌 사건인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건에 대한 기록 한 장도 안 보시고 그냥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쁜 놈일 것이다.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형의 양을 정할 때는 여기에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고려가 돼요. 그렇죠. 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을 아무것도 방어하지 못하게 돼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 포인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절차를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 없이 혼자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형사사건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일수록 검사님과 판사님을 설득해서 합리적인 양형을 정해야 되고, 심지어 만약에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범죄가 99개라도 하나라도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면 그걸 빼내야 되는데, 빼내야지. 그거를 일반인 혼자서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죄가 다 나왔기 때문에 성범죄자를 변호했다. 실제로 이게 빼박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다퉈볼 만한 건데 다투다가 깨져가지고 유죄가 나온 건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조수진 변호사에게 성범죄자 변호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성범죄로 억울하게 고소 한번 당해보세요. 변호사 선생님 하지 마세요. 혼자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되는지. 나는 정말 억울한데 감옥 가 있을 거야. 이게 맞냐고 그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이제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그냥 내가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정만으로 무턱대고 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또 이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님들, 변호인분들도 뭔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옳고 그른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세간의 관심을 받고 뭐 100명 100명한테 욕먹는 사람에게조차도 변호인의 변호권은 보장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변호인은 신념이 있어야 되고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두가 공격하는 사건을 내가 피고인을 위해서 방어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면 피고인은 나를 어떻게 믿겠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욕할 때도 딱 버티고 서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근데 뭐 감옥 갈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이런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형사 변호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인 건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금 당장 눈앞에서 사람들이 날 욕하는 것 같더라도 자기의 신념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그 욕과 쓴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본인의 신념을 좀 주장할 줄 알고,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오늘 차 여기까지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